안녕하세요, 얌체입니다. 드디어 제가 구독자 1000명을 기념해서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Q&A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선 구독자 1000명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제 목소리나 모습을 영상에 잘 안 담다 보니까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는 게 사실 지금 굉장히 어색한데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들은 여태까지 유튜브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받은 것들 중에서 추려봤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최대한 잘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미리 아이패드에다가 정리를 조금 해왔어요. 그러면 Q&A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이는 몇 살이고 현재 어떤 비자로 체류 중이신가요? 저는 96년생으로 25살이고 현재 호주에는 영주권자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는 얼마나 계셨고 또 호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호주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2015년도 11월에 와서 현재까지 머문 지는 약 4년하고 3개월 정도 됐고 호주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저희 가족 중에 이모 두 분이 호주 시드니에 살고 계셔서 제가 외국 생활에 도움을 받기 쉬운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목표로 하던 르꼬르동 블루라는 요리 학교가 마침 또 이 호주 시드니에 있어서 그래서 호주를 유학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영주권을 결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처음 호주를 학생 비자로 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이 나라에 정착해서 살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영주권을 따려고 결심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호주라는 나라가 직업에 귀천이 없고 또 본인이 일한 만큼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나라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고 두 번째 이유는 여러 주방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건데 어느 직급 이상으로 승진을 하려면 아무래도 안정적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우대하는 회사나 가게들이 많았고 또 영주권자는 체류 기간이나 이런 일하는 시간에도 제약이 없기 때문에 또 자유롭게 있을 수 있어서 영주권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영주권 취득 방법과 기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영주권을 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RSMS라는 비자를 통해서 작년 7월 1일에 정식적으로 영주권자가 되었고요. 이 RSMS 비자라는 건 외곽 지역에서 고용주 스폰을 받으면서 일하는 비자인데 현재는 폐지되고 494라는 비자로 대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하는 데 걸렸던 기간은 제가 2018년도부터 이제 이 스폰 비자를 시작해서 약 1년하고 3개월 정도가 걸려서 영주권이 나왔고요. 보통 이 RSMS 비자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짧게는 1년 반에서 길게는 2년 정도 걸린다고 많이들 주변에서 들었는데 그래도 1년 3개월이면 운이 좋았는지 빨리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어디를 나오셨고 전공은 무엇인가요? 학교는 시드니에 위치한 르꼬르동 블루에서 요리 과정을 이수를 했고 프랑스 전통학교이다 보니까 양식 전공입니다. 몇몇 분들이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를 나왔는지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어 시험을 준비해서 바로 호주에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닌 적은 없습니다. 학비는 얼마였나요? 보통 르꼬르동 다니시는 분들이 2년 3개월짜리 과정인 어드밴스 디플로마라는 과정을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다녔던 2016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입학비용, 유니폼, 도구비용까지 다 합해서 2년 3개월에 총 59,280불이었고요. 현재는 더 올랐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었는데 동일한 조건으로 2년 3개월에 총 66,164불이네요. 과정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많이 비싸졌네요, 확실히. 처음부터 요리사가 꿈이었나요? 저는 처음부터 요리사가 꿈은 절대 아니었고 원래 하고 싶었던 건 직업 군인이나 경찰이 제 꿈이었는데 어릴 적부터 활동적이었고 또 운동을 좋아하고 잘 했어서 조금 더 몸으로 할 수 있는 직업들을 선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 적성 검사라고 하나요? 그거를 하면은 단 한 번도 어울리는 직업란에 경찰이랑 군인이 빠진 적이 없었는데, 원래는 목표로 하던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ROTC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일본어 특기자를 준비를 했어서 일본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병사로 통역병을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생겨서 호주에 와서 요리사로 만족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요리사로 진로를 결심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제가 요리로 전공을 정하고 호주에 왔을 때만 해도 사실 이 길이 제 길이 맞을지 확신도 없고 좀 자신도 없는 상태였는데, 왜냐면 저는 한국에서 요리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상태라서 걱정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이었던 어느 날에 이모한테 치즈케이크 먹고 싶다고 해서 같이 마트에 사러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당연히 이모가 만들어진 완제품을 사주는 줄 알고 따라갔었는데, 그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치즈케이크를 만들 재료를 정말 하나하나 다 사주시면서 너가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고 또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만든 음식에 자신도 없었고 또 진로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라 만들면서도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가족들이랑 친구들한테 그 치즈케이크를 나눠줬더니, 만들었던 치즈케이크를 나눠줬더니 다들 너무 맛있게 먹어주면서 칭찬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자신감을 많이 얻었어요. 왜냐면 내가 만든 음식도 맛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음식이 다른 누군가한테는 작은 행복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꼭 요리를 배워서 내가 만든 음식으로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또 그걸 통해서 보람을 얻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리사라는 꿈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리 경력은 얼마나 되나요? 제가 2017년도에 첫 직장을 들어가서 현재 경력은 약 3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요리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요리사가 하는 일은 정말 다양한데 대표적으로는 재료 손질 및 조리, 섹션 관리, 재료 주문, 재료 품질 관리, 메뉴 창작 등이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요리사란 직업은 효율적인 일 처리 능력이랑 정확한 시간 분배로 항상 같은 퀄리티의 음식을 손님들한테 제공하면서 만족시키는 게 요리사라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리사로 일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제가 처음 요리사가 됐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오래 서 있는 게 제일 저는 적응하기 힘들었었는데, 아무래도 주방에서는 안전 때문에 주방화라고 하는 딱딱한 신발을 신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밑에 쿠션이 있어도 다리가 되게 아프고 발이 굉장히 아파요, 이 주방화가. 그거를 신고 재료 손질하느라고 가만히 서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 게 적응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적응하는 데만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호주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근무 시간이 주에 38시간인데 제가 지금 일하는 곳에서는 주에 평균 37시간, 많게는 45시간까지 바쁜 시기에는 일을 하고 있고, 이게 확실히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시드니랑 비교를 했을 때 훨씬 적게 일을 하고 있고, 또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쉬는 시간이 중간에 2시간이나 있는데 집이랑 일터랑 가까워서 집에서 그 쉬는 시간을 온전하게 보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시드니에서 일을 했을 때는 하루에 평균 11시간 정도 일을 했어서 주에 짧게는 55시간에서 많게는 한 60시간에서 65시간 정도까지 일을 했었습니다. 첫 직장은 어떻게 구했나요? 보통 호주에서 일을 구할 때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직접 이력서를 넣거나 아니면은 검트리나 씩닷컴이라고 하는 호주판 알바몬 사이트들에서 이제 이력서를 제출해서 넣는 방식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학교 도움을 받아서 처음에 직장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주방 경력이 하나도 없던 터라 일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찾아보던 중 학교에서 무급으로 이제 호텔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 보고 경력이 없으니 우선 경험부터 쌓자 싶어서 지원을 했고 3달 동안 호텔에서 무급으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3달 동안 일을 하면서 그 직장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너무 좋았어서 재밌게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 3달이 끝나고도 정직원으로 채용돼서 여기서 계속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운이 좋게도 같이 일하던 친구들이 저를 좋게 봐줘서 추천으로 정직원으로 채용이 돼서 제 첫 직장을 구하게 되었었습니다. 현지인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한가요? 제가 일상생활이나 직장을 다니면서 사실 소통에 문제는 크게 없는데 아직 많이 부족한 점이 뭐냐면 호주인들만의 농담이나 그런 표현들을 제가 100% 알아듣지 못해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또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영어 공부는 어떻게 했나요? 제가 한국에서 영어 시험을 준비했을 때는 아무래도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단어나 수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제가 썼던 방법인데 노트를 한 권 사서 하루치별로 단어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리스트를 핸드폰 녹음기에 순서대로 제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들었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밖에 있을 때는 적어놓은 리스트를 같이 보면서 들었고 집에 있을 때는 공부하는 시간이 따로 아니더라도 그냥 틀어놓고 다른 할 일을 한다든지 했었고 또 잠들 때도 계속 듣다가 잠들기 직전까지 듣다가 잠이 들곤 했었는데 이 방법이 저랑 잘 맞았던 이유가 아무래도 하루 종일 들으면서 중얼거리다 보니까 마치 좋아하는 노래를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따라 부르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제 걸로 받아들여지고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또 이 방법이 저한테 좋았던 이유가 아무래도 녹음된 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단어마다의 발음이나 억양 포인트를 아는 게 쉬웠고 철자 같은 것도 보면서 같이 쓴 리스트를 보면서 듣다 보니까 눈에 익고 귀에 익으면서 외우는 속도도 훨씬 빨라지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깜지처럼 쓰면서 외우는 방식이 안 맞았어서 이 방법을 택했던 건데 혹시 저처럼 깜지가 잘 안 맞으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써보시기를 저는 한번 추천드립니다. 호주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을 때는 회화가 자연스러워진 게 제 목표였기 때문에 외국인 친구들이랑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썼던 2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이 친구들이 쓰는 표현 중에 괜찮은 문장이 있다 싶으면 발음이나 억양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그 문장을 반복적으로 따라하면서 저만의 표현으로 응용해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고요. 2번째 방법은 대화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서 친구들을 만나기 전날에 미리 대화의 주제라든지 하고 싶은 얘기 아니면 질문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서 갔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대화가 끊기는 상황이 오더라도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가게 되면서 회화가 계속되고 또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나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는 녹음해서 듣는 방식을 썼었고 호주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2가지 방법을 써서 회화 공부 또는 영어 공부를 했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매일같이 똑같은 제 일상에 조금 변화를 주고 싶었고 그 변화를 통해서 제가 조금 더 부지런하게 생활을 하길 바랬어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 동네가 시골 동네다 보니까 주변에 딱히 할 것도 없고 늦게까지 여는 곳도 없어서 매일같이 퇴근 후나 쉬는 날에 집에서 누워서 지내는 일상이 많아졌었는데 어느 날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고 느껴서 차라리 그 시간에 뭔가 조금 더 저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를 하고 싶어서 찾아보다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아무래도 영상 촬영을 위해서 쉬는 날에도 밖에 나간다든지 집에 있어도 영상을 편집을 한다든지 훨씬 조금 더 활동적으로 생활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도 제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촬영과 편집은 어떻게 하나요? 브이로그 촬영은 제 핸드폰인 아이폰 7을 이용하고 있고 요리 영상은 캐논 G7X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영상 하단에 촬영 기기나 배경음악 등을 기재를 해놓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확인하시기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영상 편집은 블로라는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기능도 되게 잘 돼 있고 초보자들도 이용하기 쉬워서 저처럼 컴퓨터를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 블로 편집 어플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드디어 제 첫 Q&A 영상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